안녕하세요. 이번에 새로 나오게 된 스크라인과 엑스카베이션 두 가지 스킬이죠. 월드에 새로 추가된 엑스카베이션과 스크라인 이 두 가지 스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. 우선 여기는 지금 솔리튜드고요. 가장 먼저 설명드릴 내용은 그렇다면 이 스킬들은 나중에 본섭에서 어디에서 얻어야 하는가 라는데 좀 도움이 되고자 말씀을 드립니다. 우선 솔리튜드에 들어오시게 되면 뭐 이쪽에서 들어오셨던 아니면은 슈라인으로 들어오셨던 요 바로 아래쪽에 여기 보이는 이 건물의 벽에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. Calling all Antiquarians. 이 퀘스트를 수락을 하시게 되면 퀘스트 그 스킬 라인을 얻는 퀘스트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. 여기 보시면 바드 칼리지가 있는데 바드 칼리지 바로 오른편에 이 건물에서 퀘스트를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우선 이 스크라잉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. 스크라잉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일단은 유물을 얻기 위해선 단계가 필요한데요. 지금 아마 퀘스트를 얻으셨다면 여기에 이 Antiquities라는 게 저널을 눌렀을 때 퀘스트 저널에서 이 Antiquities라는 항목이 생기셨을 겁니다. 저 같은 경우엔 지금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아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여기 하얀색이나 노란색이 아니라 초록색부터 파란색 이런 템들이 보이실 겁니다. 자, 여기 왼쪽에는 이제 스크라이어블 이걸 할 수 있는 스크라잉을 할 수 있는 그런 유물들이 우측에 표시가 되고요. 그 다음으로는 지역별로 어떠한 것들이 가능한지 이런 식으로 쭉 모두 보여지게 됩니다. 그래서 처음에 단계에서는 사실 이 엔티코리안 인사이트가 1입니다. 1이라는 의미는 초록색까지만 스크라잉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이고요. 해서 다른 지역을 봤을 때도 이 초록색만 보여지게 되고 다른 것들은 스크라잉을 할 수가 없는 상태로 보여지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스크라잉을 지금 이런 식으로 여기서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. 그리고 이 스크라잉은 특이하게도 계정 공유입니다. 따라서 한 캐릭터가 이 스크라잉을 전부 다 했다면 다른 캐릭터는 스크라잉을 할 수가 없어요. 반복으로 할 수 있는 이런 트레저나 아니면 팔 수 있는 아이템들만 스크라잉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어찌됐든 이 스크라잉을 올릴 때 레전더리 아이템 혹은 하나만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은 한 계정에 한 개만 얻을 수 있다는 거 먼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. 이제 스킬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우선 스크라잉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스크라잉 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스킬 엔티코리안 인사이트가 처음에는 한 1단계밖에 안 되지만 점차적으로 스킬을 찍음에 따라 총 최종적으로 5단계 즉 레전더리 스테이터스까지 스크라잉을 할 수가 있는 단계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. 그렇다면 이 밑에 있는 것들은 다 스크라잉에 필요한 스킬들입니다. 이건 스크라잉 페이션스라고 해서 스크라잉 할 때 총 2번의 더 기회를 준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. 코알레센스는 스크라잉에 사용되는 기술들이 총 3가지가 나오는데 코알레센스, 딜레이션, 그리고 farsight 이렇게 3가지의 스킬들이 나오게 됩니다. 이 중간에 있는 포커스라는 거는 이따 스크라잉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이 포커스가 있어야지만 이 3가지 스킬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프리미티브 파워는 처음에 요 1단계 시작을 할 때에 한 칸을 얻고 요 총 3가지 칸을 얻고 시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. 이것 역시 좀 이따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. 다음으로 엑스카베이션. 엑스카베이션 역시 이제 스크라잉을 통해서 유물의 위치가 확인이 됐으면 이걸 가서 파내야겠죠. 그래서 파낼 때에 사용하는 스킬들입니다. 먼저 당연히 기본적으로 핸드 브러쉬는 주고 그 다음에 어거라고 해서 이 전체적으로 10 곱하기 10의 바둑판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어거를 활용을 하게 되면 어디에 유물이 묻혀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스킬입니다. 그래서 총 엑스카베이션을 할 때에는 4개의 아이템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오거, 그 다음에 트라벨, 모종삽, 그리고 헤비 셔블, 삽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핸드브러쉬, 핸드브러쉬, 오거, 모종삽, 그 다음에 삽 이렇게 총 4가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이 키나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위치에 들어갔을 때 딕사이트가 보여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. 키나이는 잘 아실 거라 보고요.
그다음에 Excavators Reserve 이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처음 시작할 때는 총 80번의 기회를 줍니다. 즉 핸드브러쉬를 쓰든 오거를 쓰든 트러블을 쓰든 그다음에 샤브를 쓰든 한 번의 행동력을 소모를 하는데요. 처음에는 총 80개의 행동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걸 찍어주게 되면 100개까지 늘어납니다. 마지막으로는 이건 보물상자. 그때까지는 상자를 전부 다 그냥 지나가다가 보이면 캤죠. 근데 이제 키나이라는 걸 줌으로써 보물상자 역시 좀 아티팩트 모양새가 있게 그 모양이 있게 좀 아티클이 그걸 뭐라 그러더라. 아무튼 보여지게 됩니다. 그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하지 근데 굳이 사실 찍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어찌됐든 이제 스킬 설명을 드렸으니 실질적인 스크라잉 화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먼저 사실 이 5단계까지 찍게 되면 총 6개의 유물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.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아직 안 한 것들도 있고 한 것들도 있는데 이제 안 한 걸 보시면 오른쪽 아래 스크라잉으로 해서 2를 누르면은 스크라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. 해서 2를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 빛나는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이 6개의 위치에 도달을 해야 이 최종적으로 이 유물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힐 수가 있습니다. 만일 그렇다면 6개를 다 못하고 나는 초반에 스킬이 부족해서 3개까지만 혹은 1개까지만 성공을 했다 라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. 먼저 여기 있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게 이 3개가 포커스입니다. 처음에는 스킬을 안 찍었을 때는 하나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역시 스킬을 찍었을 때 나오는 코알레센스 그리고 다일레이션, farsight 이렇게 3개의 스킬을 찍음에 따라서 나옵니다. 그래서 먼저 코알레센스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걸 선택을 했을 때 코알레센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이 가운데 6개 6개의 육각형의 모양만 나오게 되는데요. 이것도 2단계까지 찍었기 때문에 이런 하나가 더 붙어서 눈꽃 모양이 되는 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특징이 가운데 위치한 모양으로 이 모든 칸들을 바꿔주는 데 있습니다. 지금은 송곳 모양이죠. 여기는 송곳 모양. 이 송곳 모양을 눌렀을 때 모든 아까 보셨던 그 위치가 전부 다 이 송곳 모양으로 바뀌신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한번 눌러서 이 가운데 위치까지 도달할 수가 있게 됐죠. 그래서 선택을 하겠습니다. 좀 전에 하나를 사용했을 때는 비어 있었지만 지금 한 칸을 한번 행동력을 소모함에 따라서 여기에 하나가 차오랐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. 그리고 이 행동력을 소모를 할 때마다 이 가운데 위치한 이 크리스탈이 차오릅니다. 이게 전부 차오르게 되면 이 전체적인 스크라잉 활동을 마무리하게 됩니다. 해서 이 6개를 이 크리스탈이 다 차오르기 전에 먹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. 그래서 다음으로 보이는 다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인접해 있는 크리스탈들을 내 땅으로 바꿔줍니다.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가 내 땅이기 때문에 여기 점 하나 찍혀 있는 땅, 즉 인접해 있는 땅들 중에서 점 하나가 찍혀 있는 땅을 내 땅으로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. 이건 기둥,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형 육각형 모양, 작은 눈 모양 이런 식으로 위치에 있는 것도 해주는데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찍혀 있을 때 사용을 해야 좀 효용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사용하지 않겠습니다. farsight하고 이 눈꽃 모양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. farsight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한 번에 클릭했을 때 하나의 방향으로 총 6개의 방향이 있겠죠? 넷, 여섯. 6개의 방향으로 한 번에 이동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. 지금 같은 경우도 여기서 찍었을 때 이 두 번째 위치에 한 번에 도달할 수 있게 해주죠. 이런 식으로 도달을 하게 됩니다. 지금도 행동력을 크리스탈 하나 소모를 했지만 이걸 하나 먹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전체적으로 회복이 된 모양새를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한번 이동할 때 한번 차고 여기에 지금 하나가 올라갔죠.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걸 먹었을 때 이게 하나가 차오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한번 또 이 포커스를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. 저는 이번에 테스트를 할 거기 때문에 5개까지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일루션으로 뭐 쓸만한 데가 있는지 한번 보고요. 요거는 좀 쓸만하네요. 위로 옮겨지기 편하고
그래서 이걸 먹고 소모가 됐죠? 그래서 먹으면은 또 크리스탈 하나가 차고, 그 다음에 이걸 써서 쉽게 저기까지도 도달을 해볼게요. 하고 먹고 해서 지금 절반 정도 사용했을 때 이미 벌써 5개를 다 먹었습니다. 하지만 하나를 안 먹었을 때 어떠한 상황이 나온지를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굳이 그냥 딴 데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 사용을 했죠. 자, 그러면 6개 중에 5개만 했고요. 위치가 여기, 여기 두 군데가 나왔습니다. 이 둘 중에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. 아, 그렇다면은 이거를 다 했을 때는 최종적으로 하나만 나오게 되는데 그 위치에 유물이 묻혀 있다라는 뜻이겠죠. 따라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다 소모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한 번 더, 여기 하나가 비어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스크라잉을 해서 처음부터 해서 6개를 다 먹으면 최종적으로 바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점도 있습니다. 지금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으니 지금은 바로 빠르게 6개를 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가운데 먹어주고 이쪽으로 가서 빠르게 이걸 먹고 위쪽으로, 여기도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바로 쉽게 이동을 하고요. 여기는 그냥 위쪽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먹어버리겠습니다. 이쪽도 뭐 얼마 안 가서 바로 쉽게 먹을 수 있겠네요. 2번 해서 먹고, 이쪽도 여기를 활용을 하면 빠르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이런 식으로 6개를 다 먹었습니다. 짱 됐죠?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이곳으로 가면은 이 유물을 캘 수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바로 답이 나오게 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스킬을 찍었기 때문에 이렇게 쉬운데, 스킬이 아닌 상태에서는 굉장히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찾았기 때문에 한번 가보도록 하죠.